여러분, 터키에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올 정도로 터키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요. 그 단서는요. 여러분, 터키의 화폐 이름이 리라와입니다. 리라와가 하루에 12% 폭락했어요. 12% 폭락. 하루에. 지금 달러당 12.82리라입니다. 12.82리라. 하루에 12%가 폭락했습니다. 이게 돈의 가치가 폭락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장중 한때는요. 15% 이상 떨어지면서요. 달러당 13.53리라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 들어서 리라 값이 얼마나 빠졌느냐 하면요. 1월 1일 날 달러당 7.44리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11월 23일 현재 달러당 12.82리라예요.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40% 가까이. 이것은 어쩌면 한 나라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독주를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빨리 나라가 망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월 2월만 하더라도 6리라 7리라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3월에서 9월까지도 8리라 선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들어서서 환율 쇼크가 시작이 됐거든요. 환율 쇼크가. 왜 환율 쇼크가 왔나고 하면요. 바로 대통령 때문이에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저금리 정책에 집착했어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의회 연설에서 마지막까지 금리와 싸움을 계속할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금리를 계속 내렸어요. 계속 내렸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중앙은행의 총재까지도 마구마구 바꿔가면서 금리를 내렸어요. 사실 터키는 금리가 19%였습니다. 19%. 이것을 지난 9월에 18%로 내리더니 10월에 16%로 내렸고요. 11월에 1%를 또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15%가 됐습니다. 3개월 만에 금리가 4%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금리가 18%라, 기준금리가 18%, 19%라는 것도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달러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에, 터키에는요. 미국하고 앙숙을 졌잖아, 지금 미국하고, 그죠? 미국하고 앙숙을 지니까 이렇게 됐거든.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의 고집, 한 사람의 아집 때문에, 국민이 다 고통받는 아주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를 이렇게 낮추면 될까요? 경제 상식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알잖아. 이제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를 올리면요 물가가 내려갑니다. 돈의 가치가 더 귀해지니까. 근데 에르도안 대통령은요 금리를 낮춰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이 더 편하게 산다. 그러면서 수출이 더 잘 될 것 아니냐. 수출이 더 잘 될 것 아니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이 더 잘 될 거고, 수출이 더 잘 되면 국민이 더 부를 누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요 경제의 기억이 아니라 아예 경제를 모르는 까막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막눈이라고.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터키하고 에너지나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에너지나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요 통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하이프 인플레이션 옵니다. 하이프는 두 자리란 뜻이에요. 두 자리.
두 자리 물가 상승이 와요. 실제로 터키에도 왔습니다. 두 자리. 지금 터키는요, 올 들어서서 1년 새에 물가가 20% 이상 올랐어요. 20% 이상. 20%가 오르면 터키의 리라화는 돈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게 돈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리터짜리 식용유 하나가 40리라 정도 주면 샀는데 하루 만에 80리라가 됐대. 하루 만에 80리라.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결국 내가 모르면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요. 예. 전두환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김재희 경제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권을 줬다고 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말하면 정치판에서 그냥 굴러먹던 사람이 자칫 잘못해서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나라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에르도안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결국 터키 경제를 최악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떨 땐 전 세계에 유일하게 이념으로 갈라치기 하는 나라, 자유진영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이념으로 갈라치기 하는 대한민국을 보면 갑자기 터키가 투영이 되는 것은 왜일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나만을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림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경제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것, 그것 아닌가. 저는 오늘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경제는요. 경제를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여기에 정치가 들어가서 간섭하기 시작하면 지금 터키나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필리핀이나 좀 더 가면 베네수엘라까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도 많이 배웁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내가 먼저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여야 되고 국민이 먼저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